안녕하세요, 원장님. 킹메이커 이건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의원의 성공 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한의원의 정확한 목표 설정, 그에 따른 상권의 선정과 입지의 선정입니다. 원장님들한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단어일 텐데요. 상권은 상업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상권의 지역, 크기, 접근성, 소득 수준, 타겟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권은 한의원의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전문화함에 따라서 큰 상권이 필요하겠지요. 상권이 선정되면 입지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상권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은 그런 입지를, 그런 건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입지는 시간이 지나도 경쟁자가 나보다 더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없다면 완벽하겠지요. 상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몇 년 전에 활성화되었던 상권도 지금은 다를 수 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후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변화가 적은 그런 상권을 입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주거지역은 물이 흐르는 주변에서 형성이 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지며, 물이 모이는 곳에 버스나 전철, 교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큰 물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상권이겠죠. 좋은 입지입니다. 그 좋은 입지에 유명 브랜드, 약국, 병원이 모여 있을 때 메디컬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목표에 맞는 상권 지역을 선택하시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를 선택하셨다면 큰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역으로 일산을 선택할 거야. 그 중심인 어느 전철역을 선택할 거야. 전철역 주변에서 가장 좋은 A 건물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면 구체적인 상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건물 계약을 하고 나면 내부 구성과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한의원의 개설 과정과 홍보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동선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한의원과 비슷한 진료를 하신다면 동선 자체가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변 한의원들에 비한 경쟁 우위를 점하셔야 하고, 그런 무기를 가지셨다면 가장 전면에, 가장 잘 보이게, 가장 활용도가 높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내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죠. 또한 목표에 따라서 내가 향후 성장했을 때 어떤 방을 부원장님 방으로 바꾸거나 어떤 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환자들이 많아졌을 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인테리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가 최선은 아닙니다. 주변 한의원과 비교해서 조금만 더 나은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아낄 곳은 아끼십시오. 인테리어 비용에서 1,000만원을 아끼긴 쉽고 홍보비에서 1,000만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홍보비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인테리어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외부 간판이나 사인물, 내부 사인물,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원 멤버를 뽑고 조직화하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의계의 최대 약점이었다 생각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의계는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직원의 능력은 낮아지고
고가 고품질의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예전과 다르게 파이 싸움에서, 품질 싸움에서 양의에게 많은 부분을 빼앗긴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이 개원하실 때에는 주변 한의원들에 비해서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을 비용을 들여서 채용하십시오. 삼성의 인재 경영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결과 능력 있는 직원들이 삼성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켰고요. 우리 한의원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작게는 주변 한의원과의 경쟁, 크게는 의료계와의 파이 싸움, 우리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과감히 채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요. 홍보는 독일 수도 득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고객은 나를 선택할 것이고, 신환으로 방문을 했을 때 만족할 것이고, 그 환자가 다음 날에는 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환자의 니즈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첫 신환으로 방문하자마자 나 못났어 하고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망한 환자는 향후 14개월 정도 우리 한의원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다시 한번 신환을 창출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독이 되는 홍보를 하지 않으려면 개원 과정에서 나만의 장점을 차별화하고 다른 한의원들과 비교적인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내부적인 시스템과 열정을 갖추었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병원의 자랑을 하게 되고, 다른 한의원과 비교해서 다른 한의원의 환자들한테도 그런 거리를 제시하고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초진 만들기, 원장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지만 사실 초진 만들기가 가장 쉽습니다. 환자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픈 약자인 환자들은 새로운 한의원이 개원한다고 하면 기대감을 갖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도 빼꼼 들여다보기도 하시고요. 백반집을 개업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내 맛있는 제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먹여 살릴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끼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도 좋다고 생각했죠. 정말 맛이 있는 백반이었기 때문에 시식회에 와본 고객들은 다음 날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원장님이 한의원을 개원하실 때 첫날 환자한테 본인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 대략 2만원 정도 되겠죠. 그 2만원을 개원 선물로 드린다고 할 경우에 환자들은 궁금한 데다 선물도 주니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백반집 마케팅과 한의원 마케팅,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환들이 어떻게 재진으로 발전할까요? 재진은 환자의 니즈와 만족에서 나옵니다. 환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다른 한의원들에 비해서 무엇을 잘해줄 수 있는지, 환자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제공했을 때 그 환자는 재진이 됩니다. 꼭 치료율이 재진율은 아닙니다. 환자는 일침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만성화된 질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기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필드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진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장님보단 직원들의 태도와 열정, 역량이 중요한데요. 다른 한의원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은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회사에서의 인정받고 있는 나,
두 번째는 무언가 배우고 있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합당한 보수,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직원들이 직장에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에게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표는 꿈 같지 않게 달성 가능한 목표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목표 제시를 통해서 항상 조직이 긴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멤버십으로 뭉쳐져야만 합니다. 조직으로 활용하시고 매뉴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목표를 제시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것이 개원하는 한의원의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공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킹메이커 이건왕이었습니다.